14강 기계 금속 재료 수업을 3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대 18 비정지락금입니다. 비정지락금 특성은요, 전기 저항이 크고 온도 이전성이 적고 결정화로 용접이 불가능합니다. 얇은 재료에 쓰이고 경도, 고주파 특성이 우수합니다. 이게 비정지락금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지락금은 기체법과 액체법인데, 기체법으로 만드는 것 대표적인 게 스퍼트링입니다. 이너트 가스 이온, 불활성 가스 이온이 모합금에 충돌하면 그 튀어나온 원자를 기판에 붙여가며 히토리오 금속에 많이 적용합니다. 그리고 액체법에는 단롤법, 이건 고속회전한 롤이 한 개입니다. 이 표면에다가 용융금속을 분출로 냉각하는 것이고, 상롤법은 회전한 두 개 롤 표면에 용융금속을 공급하여 냉각하며, 원심금냉법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냉각체 내부에 용융금속을 공급해서 회전하면서 그 냉각에서 원심금냉시키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분무해서 용융금속에 떨어뜨려 그 미분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정지락금에도 여기 이제 액체 제조법이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잘 알아두면은 기체법이냐 액체법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초밀입자 제조. 초밀입자 제조는 약 0.1 마이크로미터 초밀입 WC 또는 WC 분말에 약 1 마이크로미터 코발트 분말하고 소량의 TAC, VC 분말 혼합해서 분쇄를 하고 성형한 후에 약 1400도씨에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한다라는 것은 그 금속이나 그 비금속 이 가루를 어떤 형태 속에 넣어서 고온 고압으로 이제 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초밀입자는 특히 WC나 이런 것이 입자가 아주 작습니다. 이게 약 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여기에서 초밀입자 제조도 분무, 분쇄 전에 화는 화합물 가수분해법 등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산 강화 금속 복합재료와 입자 강화 복합재료, 금속 복합재료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산 강화 금속 복합재료는 뭐 1000도씨 이상 고온에서 이게 뭐 강한 건 틀림없는데, 매트릭스하고 융합이 없는 세라믹, 그러니까 금속 기지에 이 세라믹은 비금속이죠.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가루를 어떤 틀 속에 넣고 이제 고온 고압으로 이제 덩어리로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미세한 분말이다. 그것이 이제 분산 강화 금속 복합 재료고요. 입자 강화 복합 재료는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분산 강화 금속보다는 좀 큽니다. 그리고 세라믹 성분이 분산 강화 금속보다는 좀 많습니다. 반대로 입자 강화 복합 재료하고 세라믹, 썰맷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썰맷은 세라믹 함량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썰맷은 세라믹 함량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분산 강화 금속 복합 재료나 입자 강화 복합 재료는 세라믹 함량이 상대적으로 썰맷보다는 낮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FRM이라고 합니다. 섬유가 파이블이죠, 그죠? 그래, 섬유 강화 금속을 넣어 가지고 굉장히 재료를 단단하게 해준 것입니다. 금속의 장점은 뭐냐면 내열성, 내마모성이 있고, 휘스커스 섬유,
이거는 이제 휘스크라는 건 수염처럼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휘스크 섬유, 이게 이제 고강도 탄성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보다는 훨씬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제조해 줍니다. 이것이 수염처럼 생긴 섬유 조직, 휘스크 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섬유 강화 금속이라고 합니다. 섬유 강화 금속에서 섬유 강화제, 즉 휘스크 섬유는 뭐냐? 탄화 섬유, SiC, 알루미나, 붕소 섬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섬유 강화제입니다. 모재로는 금속 사용하면은 섬유 강화 금속이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섬유 강화 플라스틱, 즉 FRP가 됩니다. 여러분 FRP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모재 세라믹을 사용하면 섬유 강화 세라믹이랍니다. 금속을 사용하면 섬유 강화 금속이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고, 요거는 특별히 FRP라고 합니다. FRP라고 합니다. 요거는 FRP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FRP입니다. 자, 그래서 섬유 강화 금속은 FRM인데 여기에서 모재로 금속을 사용하느냐 플라스틱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세라믹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섬유 강화 금속, 섬유 강화 플라스틱, 섬유 강화 세라믹 등이 있다라는 정도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섬유 강화 금속이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FRM이다 하는 거. 자, 기타 합금 강의는 여러 가지를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제일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함석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거는 강판에다가 아연을 입힌 게 함석입니다. 그럼 양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강판에다 주석을 입힌 것이다 하는 걸 꼭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도에 관계되는 거하고 관련이 많은데, 합금 공구강은 STS, 고속도 공구강은 많이 했죠. SKH, 스프링강은 SPS,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강은 냉각 가공으로 제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열강 가공하고 소재 스프링으로 성형 후 단검질 뜸 해가지고 성능을 열 처리는 이래 성능을 개선해 줍니다. 성능 향상 제조합니다. 스프링 강은 탄성, 탄력성이 있다. 그죠? 탄성한도, 항복 강도, 피로한도, 충격지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강은 이게 이제 담금질 조직 중에서 마텐자이트가 제일 강하고 트루스타이트가 두 번째 강한데, 솔바이트는 그 세 번째 강합니다. 다만 질긴 성질이라든지 탄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강에는 솔바이트 조직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규소철은 페로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철의 SI1 내지 5%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불순물이 아주 적습니다. 투자율, 전기저항이 높고 자기 이력 손실이 적습니다. 발전기, 변압기, 철심용은 규소강판 또는 규소철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고속도강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18% 텅스텐, 4% 크롬, 1% 바나지움, 이게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1841이라고 줄여서도 하고요. 약 600도씨까지는 온도가 올라가도 이게 경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강보다 더 강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스텔라이트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 이게 다 고온에서 강한 조직들입니다. 이걸 넣어 가지고 이거는 소개를 한 게 아닙니다. 이 금속은 약 1000도씨까지 경도가 떨어지지 않는데, 요 특징이 종종 시험입니다. 이거는 단조를 한 것이 아니고 주조를 했습니다. 주조를 한 거는 단조를 하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이트는 단조 불가, 주조 경질할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이다. 자, 쾌삭강은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황, 납, 칼슘이 들어가면 어떤 강에 들어가면은 쾌삭강, 이게 황동에 들어가면 쾌삭 황동이 됩니다. 자, 강에 들어가면 쾌삭강, 황동에 들어가면 쾌삭 황동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쾌삭강이나 쾌삭 황동에서는 이게 이제 황이나 납, 칼슘 요 세 가지가 들어가서 쾌삭강, 쾌삭 황동을 만듭니다. 자, 소결 초경합금 공구강이 소결 초경합금은요 탄화물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까 스텔라이트는 탄화물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건 탄화물이 들어갑니다. WC 등 고융점 금속 탄화물에 코발트 등 금속을 첨가하여 소결한 것입니다. 이거는 소결한 겁니다. 아까 스텔라이트는 소결한 것이 아닙니다. 탄화물 경도 그 다음에 금속 인성이 이용한 복합재료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에서 구성한 탄화물이 보기에는 나와 있고 TMO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히 굵고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금속 제품을 자르거나 깎는 커터, 다이스 등에 쓰이고 요거는 이제 탄화물 이거는 이제 WC, WTI, TIC, TAC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다이스강은 STD인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인발, 압출, 펀칭, 연신, 타격, 단조 공구강입니다. 그 어떤 인발할 때 가령 예를 들어 금속을 반용용 상태 벌겋게 이제 열간 상태로 해가지고 어떤 이 다이스가 단단합니다. 넣어가지고 앞에서 당겨서 쭉 늘어뜨려서 면발처럼 뽑는 것은 인발입니다. 압출은 거기에 밀어넣는 겁니다. 이런 걸 할 때 그걸 틀이 바로 다이스강입니다. 굉장히 단단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다이스강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게이지강, 이거는 게이지 부품 치수 형상 기준이 됩니다. 게이지에 쓰이는 강입니다. 열처리 시효 변형 적은 것이 열처리를 하고 나면서 단검질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완전히 오스테나이트가 다른 재질로 안 변했을 때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 강은 어쨌든 시효 변형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는 높아야 됩니다. 탄소 1% 이상의 고탄소강에 망간, 크롬, 텅스텐을 소량 첨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팽창 계수가 작고 로크웰 경도 C 스케일입니다. 45 이상이 돼야 되고요. 치수 변화 및 담금질 균열이 적어야 됩니다. 자, 베어링 합금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강대금이라고 하는데 강의 뒤에 대는 것을 대금이라고 합니다. 강대금 스틸백에 적합합니다. 바이메탈 베어링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구리 납계의 특수 합금,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구리 납계로서 베어링 합금에 쓰이는 게 뭐냐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켈밋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14강 수업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